자, 어제 연장선에서 지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광복절 기념식은 진짜 어제 광복절 기념식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방송 들어왔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뒤끝을 한번 발휘해 봐야지.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데 독립유공자가 없어요. 안 갔거든. 그러니까 올림픽 때 메달리스트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 올림픽 귀한 행사처럼 만들어놨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면 안 된다는 건 더 이해를 하나 봐요. 진짜 자존심이 있다면은 그 자리 비워놓고 규모를 축소해서 할 만도 하거든요. 근데 규모는 유지하고 싶고 자리가 빈 건 못 보겠고 하다 보니까 뜬금없는 사람들을 그 초청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든 거죠. 내가 어제 방송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광복절 축하 메시지 SNS에 윤석열이 안 올리고 3일 전에 올렸던 올림픽 그저 메달 많이 따온 이야기 있잖아요. 요거를 광복절까지 연장시킨 거야. 여러분 이런 광복절 보셨어요? 아니 놀라운 게 14일 날 이제 그 영빈관에 또 이제 청와대를 썼잖아요.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허미미 선수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15일에 경복절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허미미 선수를 또 부른 거예요. 허미미 선수는 제1교포 네. 독립투사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는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 휴식을 취해야 될 선수들을 지금 이런 행사에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운동선수분들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저렇게 이용해 먹으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사 언급 78주년에도 없었고요. 79주년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얼굴에 임금 왕자 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일본에 분명히 물질적 빚이 있다는 게 확실해요. 자기한테 어떤 도움을 준 나라를 욕하기는 힘들겠지. 과거사 언급 없었고요. 일본 비판도 2년 연속 없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에요. 그다음에 국내 정치에 대한 뭐 협치 통합 이런 것도 없었고요. 주요 발언이 어떻게 보면 얘는 3.1절이나 광복절이나 2년 연속 똑같아요. 막 가짜뉴스 선동 세력. 이상하게 나는 윤석열 이야기할 때마다 그 성대모사 하게 되는 거 이것도 불치병 대벌 안 하고 싶어. 재밌으니까 계속 해도 됩니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이다. 네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3.1절 기념사나 광복절 기념사나 똑같이 가짜뉴스 시불시불 하면서 특히나 제일 위험하게 들렸던 게 북한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북한 인민들한테 대한민국의 자유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 자체가 북한이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또 대화 채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유란 말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얘는 내가 봤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고모수로 맞던 그 석박이 오늘날의 윤석열을 만든 게 아닐까. 무슨 놈의 자유는 민주주의 앞에 붙이나 마나 자유 갖다 붙이면서 한번 보세요. 자유를 50번이나. 자유만.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장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가 이 정부 아닙니까? 내가 전두환 때도 나 이렇게 느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지만 비판하면은 무슨 윤석열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이 수사하는 그게 자유의 억압이거든요. 저 같은 일반 국민이 왜 집에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올까봐 사찰할까봐. 자유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런 어떤 그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 트라우마가 발현되는 것도 있어 보이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야수님 말씀하신 이제 무슨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통일 독트린, 독트린은 저는 뭐 김태우가 나중에 보완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외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보완 설명을 했는데 이 통일 정책 이런 게 독트린이라고 말하면 있잖아. 영어로 써야 멋있다. 난 정말 기초로 생각을 하고 너무 있어. 같잖아 이거. 독트린이라고 하면 좀 멋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 이름 뒤에다가 독트린이라고 붙여주니까. 약간 이게 그래서 통일 독트린이라는 말을 처음에 기사 이제 타이틀이 막 나오길래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우물의 독탄 느낌이에요. 독트린이란 말이 일반 국민한테 그렇게 친근한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독퍼트린 뭐 이런 느낌. 독퍼트린.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하나만 해볼게요. 얘가 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민간 펀드를 조성해서 그 돈으로 북한한테 자유 같은 맥락은 풍선 날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 자유를 알리기 위한 거를 펀드 조성해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야.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북한 주민들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현재 북한 내부의 법률 시스템을 보면 남한 사람하고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적으로 컨텐츠를 소비만 해도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유를 보여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더 많은 컨텐츠, 더 많은 물자를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교류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풍선으로. 풍선으로 대포로 쏘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 그 전체 그 모든 게 불법인데 그러면 그 주민들을 탄압하는 거지 그러면. 네. 근데요 이제 어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소위 인정하지는 않지만 보수 정권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8.15 즈음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미 군정 3년을 보내고 남북한이 분단이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20년 동안 일본과도 수교를 안 했어요. 그 사이에 소련과 북한 등에 의해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어느 시점까지는 사람들이 통일을 무지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0년 넘어가고 지금 70년 넘어가고 이 상태가 되면서 이번 79주년이었죠. 내년이면 8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 외치는 사람들보다 남북 이질감 때문에 이제 남북 왕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입장이 좀 바뀌긴 했는데 어찌됐건 광복이 되고 나서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한이 분단됐단 말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다시 광복 이전으로 돌아가서 통일하는 것이 그나마 역사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보수 정권에서도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수의 보수 정권은 북한과 평화를 최소한 광복절에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 예. 그것 중에 가장 가까웠던 게 1991년 12월 13일 날 남북 합의서라는 건데요. 저게 노태우 때죠. 그러니까 전두환의 이제 독재가 끝나고 6월 항쟁으로 노태우가 어찌어찌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정권이 가장 진보한 시기이기도 해요. 왜? 독재가 무너지면서 그 독재 후예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니까 진보적 아젠다들을 많이 도입을 해요. 노태우 때. 조금 더 좀 꼴보수처럼 안 보이려고. 그러면서 남북 기복 합의서라는 걸 채택을 한 다음에 읽어주세요.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도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어요. 윤석열 이전까지는. 박근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뭐 느낌이 있어. 네. 오늘 내가 작두 타는 느낌. 아니 이런 식으로 통일을 가져다가 쓰고 무슨 펀딩이니 뭐니 돈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이런 것이 다 앞에 말했던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되게 싫어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말만 좋게 할 뿐이지 결국에는 상대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싸우자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이 그런 거야. 나도 통일한다니까. 우리는 힘으로. 그냥 북한 무력 점령해버릴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런데다가 사실 우리 붕자가 원래 북진 통일을 원하던 그랬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는 다 아니 국민이 보기에는 우리 국방부는 미사일을 뒤로 쏴는 국방부예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북진 저는 통일을 얘기하냐? 이승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게 6.25 전쟁 당시에 이 이승만이 유일하게 휴전을 반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전 협정할 때 이승만은 그 참석도 못하고 그 미군들이 대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승만이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이게 북진 통일해야 된다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 이승만의 논리가 지금 와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 유승민 같은 사람도 저게 많이 보도가 됐죠. 기괴하다.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왜 일본이란 말이 언급이 안 됐냐. 일본 말이 언급이 되긴 했어요. 우리가 더 일본보다 잘 살게 됐다. 네가 그랬니? 시발 진짜. 문제는 일본이라고 하는 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점이라는 게 있고 환경이라는 게 있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광복절날 일본이 지금까지 79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있었다면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윤석열이 2년 넘는 시간 동안 그 군국주의 일본 극우들하고 사실은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와 새삼 공범이 돼서 지금 일본 저 극우들 지금 기시다 물러나고 또 새롭게 올라오는 애들도 다 극우적 성향이라고 하더만 또 갔죠, 뭐. 공범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비판할 수가 있나? 지가 비판받는 건데 그 일본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면서 M1 그러면은 광복절 기념사에 뭐라고 쓰지? 뭐라고 하지? 또 북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광복절이 맞냐고. 6.25 사변이라고 하면 또 뭐 북한 때리는 게 맞겠지만 광복절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34년 10개월 동안 나라를 잃었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해년마다 그 행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진짜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축사라고 하잖아요. 경축사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경축사의 가장 첫 번째 문단은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복절이 이러이러해서 광복절이 제정됐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새빛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그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북한 이야기하고 북한 주민 이야기하고 자유 이야기하고 통일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이런 8.15 경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에 석가모니 오신 거 뭐 축하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고요. 나는 오죽했으면 윤석열이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 예. 국가 예산도 쓰면 안 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나는 윤석열을 보고 있는 건데, 뭐 어제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거래요. 아니 저런 말이라도 안 하면 저게 다 번역돼서 일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외교부 장관 나와가지고 하는 말 하나씩 한번 보면 사도광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 속인 놈들이에요. 일본한테 사도광산에 강제노동 들어가라고 넣어달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걸 뺀 걸 알면서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는 걸 찬성하는 놈들이 자신감 있으면 저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 밑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지금 일본의 발바닥을 핥고 있는 애들이 자신감 내비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이 어제 엄청 좋아했죠.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마이니치 신문. 역대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아이고 우리 성렬이 잘했어요. 자, 니온게이자이. 윤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대일 관계나 역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왜? 윤석열은 최소한 그들과 공범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본의 언론들이 보더라도 이상하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절이라는 날 자체가 왜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역사 문제,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일본이 태도를 고쳐야 한다 이렇게 비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이 그 독립을 했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틀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쭉쭉쭉 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축하합시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본이 보더라도 이상하니까 저렇게 직접 언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저 새끼 뭐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대통령 된 느낌?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건 좋은데 네.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음모를 작동해. 예. 윤석열이가 뭔가 음모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저런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3.1절 기념사에서 이게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2022년에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 2023년 3.1절 기념사에서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에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3.1절과 광복절은 같은 주제지만 상반돼 있잖아요. 3.1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항거한 어떤 대규모 항거 사건이지만 거기에는 돌아가신 분도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물로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 과정에 최소한 일본과 관련된 행사는 둘 다 국경일이잖아요. 그만큼 한국 역사에 되게 중요해. 3.1절은 헌법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통성의 시작이에요. 근데 반성하지 않는 자들한테 협력 파트너라고 먼저 납작 엎드린 거예요, 저게. 그래 놓고 올해였었죠, 올해.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이가 자위대. 저건 진짜로 노렸다고밖에 이제 생각이 안 들어요. 저건 실수가 뭐가 없는 거야. 자, 일본에 지금 나한테 뭔가 이렇게 스폰서해 주시는 분 잘 보이시죠? 요거 제가 해드렸어요. 이 느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뭔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에요. 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충실하게 보여준 정말 굴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봐도 자위대로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논란을 감수하고 저렇게 썼다? 그거는 천황 보시라고. 퍼시라고. 네. 천황이 아닐 거야. 천황이 뭐, 그러니까 천황이란 말 틀렸다고 했지. 일본 아니, 왕. 성렬이 입장에서. 그렇지. 네. 야, 잘 피해 나가네. 아무튼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대한민국을 깨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이렇게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의식을 지배를 하고 그리고 이걸 지켜봐 주는 일본의 그 측근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인증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렇게 경축이 행사 자체를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보기에는 드디어 문무장학생 1호 아들이 대통령이 되더니 광복절 경축식까지 쪼개놨네. 아, 이 얼마나 큰 쾌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광복절은 대표적으로 여야 진보 보수가 하나로 한 자리에 모이는 진짜 몇 안 되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광복절을 이렇게 쪼개져서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거는 보수의 분열이에요. 보수의 분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종찬 광복회장과 윤석열과의 관계. 왜냐하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또 윤석열의 절친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윤석열을 아주 일찍부터 지지하는 발언을 연설을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어제 살짝 들은 이야기로는 아주 호로자식이라고. 그렇잖아요. 이종찬 회장이 89세. 자기 아들의 친구인데 이 새끼를 지지를 해놨더니 결국에는 매국노가 돼버렸잖아요. 용서가 되겠어요? 이종찬 회장의 할아버지는 이회영 선생은 그렇죠. 전 재산을 들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요. 그 신흥무관학교가 지금의 육사의 모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지금 산산이 깨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종찬 회장이 자기 아들 친구여서 지지한 측면이 있겠지만 저런 개망난일 줄은 저는 몰랐을 거라고 봐요. 더 잘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소나무님 감사드리고요. 분유의 질주님, 마차님 우리 동네 주지스님께서 슈퍼챗 안 쏘면 패 죽여버린대요. 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주지스님이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님 성불하소서. 자, 김영일님, 푸나성님, 야수님, 말괄량님, 마차님 세 분 덕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날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MS 이현명님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이분은 일본에 일본에서 계시구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땡큐.